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또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한양도서를 가는 데는 총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4시간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거,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제일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이 백악산이 높이가 한 342m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거기를 2번 정도 휴게소에서 저희가 쉬었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그 체력을 안배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시다 보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올라가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너무 또 막 체력을 과신해 갖고 막 좀 막 급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 좀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탐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적으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그 아이들 동반하신 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한 예로 지난번에 한번 어떤 아이가 장난으로 이제 돌멩이를 발로 찬 거예요. 근데 돌멩이가 어떤 여성분 이 복숭아 앞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뭐 상당히 아파하고 그러니까 맞은 분도 그렇고 또 찬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좀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갖고 특히 이제 본인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안전에 특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 백악산 구간에는 밑에 뭐가 있냐면은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지난 시절에는 폐쇄가 돼서 이제 그 탐방이 안 됐던 데예요. 근데 2007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이 돼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보안상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그 군인들이 그 경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제한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그 탐방을 할 건데, 우리가 이게 한양 도성을 대하는 그 마음을 그냥 겉보기로 이렇게, 이게 멋있다. 이거 참 보기 좋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 이렇게 쓸 때 그 볼펜 한 자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볼펜 한 자로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볼펜이 그 전에 예를 들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끼시던 평생 쓰시던 거였다든가, 아니면 내 뭐 애인이 특별히 나한테 준 거라든가, 어떤 특별한 의미라든가 사연이라든가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뭐 모나리 볼펜 한 자루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또 그런 값어치가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양 도성도 그냥 쭉 지나다니면서 저 돌무더기 몇 개 쌓여 있네, 겉으로 요것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가면서 한양 도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주변에 또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양 도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팀으로 가기에는 조금 많으니까 전에 한번 탐방을 하셨던 팀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한양 도성을 짓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대문 사소문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대문 사소문이라는 개념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의 예시라는 그 유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것을 사소문이라고 하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여기는 이제 북소문에 해당이 되고요. 창의문, 이것은 이제 편안할 창자, 드러낼 창자를 써서 의로운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묘하게도 그래서 왕의 돈을 몰아내고 이제 인조가 왕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물류가 파괴되고 일부 동그랗게 되는 걸 갖다가 이제 홍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부 파괴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훈련 대장인 구성인이라는 분이 인조만령 때 의군이 이곳을 통해서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물류를 복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영주에게 이제 건의를 해서 물류를 새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약 280년 된 문루의 그 전형이 되겠는데요. 아랫부분의 석축은 육축이라고 하고요. 윗부분에 있는 것 갖다가 물루, 막루를 이제 물루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그 사서문을 복원할 때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된다고 할까요? 샘플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소위문과 해양문을 복원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랫부분은 육축, 위에는 이제 물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280년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물루 중에서 그 전에는 이제 숭례문이 그 방화로 소실이 되기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문이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것이 가장 오래된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여기에 이제 역사적 가치와 또 물류의 그 보존 가치를 따져서 봄을 1882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004년도에 러일 전쟁 이후에 그 종군 기자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이런 상태로 찍은 건데 어떻게 뭐 바뀌어진 게 없나요? 여기 이제 여장이 좀 바뀌어졌다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우리 집도 어느 정도 지나면 수리를 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유지하되 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앞에는 이제 전돌로 해서 여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속정문을 가게 될 때 뭐가 여기하고 다른지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판은 조명교라는 분이 쓴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또 안쪽에 들어가면 그 인조반정 때 그 정사공신 53명에 대한 1, 2, 3등급으로 해서 나눈 분 중에서 사쿤이 된 6분을 제외한 47분에 대한 명단이 이 안에 이 안속에 가면 현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은 여기 보면 이게 혈루, 여기 홍루라고 하는데 글자가 써져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수복이라고 써져 있어요. 수복 그러면 어떤 그 수복 강령을 바란다는 뜻에서 그 한자를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물류에서 나오는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일종의 물을 배출하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동그란 걸 갖다가 무지개 일자로 해서 홍해라고 하고 월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석에 경복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복궁의 8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출입을 진입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이제 건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부터 그 풍수사 그 건의에 따라서 거의 이제 폐쇄가 됐었는데 세종 때에 이제 그 태조 때 쌓은 그 성벽을 보수하면서 군인들이 출입하고 광해군 때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소실이 됐던 왕궁을 보수하면서 석재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도 일부 개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름아름 아마 다니기는 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일반 통행은 없었는데 1906년도에 여기와 해양문과 광희문을 이제 야간에도 개방하면서 일반인들의 그 통행이 가능했다가 1968년도에 1.1 사태 이후에 그게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인왕산과 더불어서 이제 개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백악관이 전면 개방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백성들이 평안할 때 나타나는 새가 이제 봉황이라고 하는 그런 바램을 평생들이 바라는 의미에서 봉황을 줬는데 여기는 그 다른 의미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이 닭것이 이제 자하동인데 자하동 계곡이 마치 그 진해를 닮아서 진해의 나쁜 기운이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해의 천적인 닭을 형상화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황이라는 것은 닭과 봉황을 믹스한 상상의 동물인데 여기에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물류에 목각 닭을 매달았다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벽사의 의무가 있지 않나. 벽사의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붉은 기운을 나쁜 기운을 사악한 기운을 할 때 우리가 그 빨간 팥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팥죽을 써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홍의 종속, 가운데 있는 걸 갖다가 홍의 종속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봉황을 넣었습니다. 이런 돌들이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여기 이제 버스 타고 오셨을 때 상임이라고 하지 않고 자항은 운동주문학관이라고 썼을 텐데 여기는 이제 민가에서는 자하문이라고 쓰고 취각해서 우리가 장문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배경에 있는 북성동에 있던 학골과 닮았다고 해서 자문이라고 하고 명칭을 이제 또 장의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쪽이 장의동이었고 이 바깥쪽에 지금 세검정 초등학교 자리가 장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장의문이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시고 실제로 그대로 사용했으나 이제 그 500년이 넘는 그 고려의 그 검문 세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반드시 결국은 숙청국에서 주기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돼서 그 천도를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룡산에 있는 그 신도안으로 가기로 하고 10개월의 공사를 해요. 그래서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상문사령군에 그 가다 보면 이게 주춧돌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 관찰사를 하고 있었던 하륜이라는 사람이 거기가 너무 남쪽에 취해져 있고 풍수 지리상 여기는 이제 질지가 아니다는 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논의를 해서 하륜이 그 주장한 여기 무악산, 그러니까 안산, 그러니까 연희동과 신촌이 있는 곳을 이제 지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국량이 들어갈 만큼 넓지가 못하고 좁다 하는 그 대신들의 그 반대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곳을 물색을 하는데 여러 군데를 하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청운동이라는 곳에 고려시대 때 남경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경을 위시로 한 그 지역을 이제 물색을 해서 이제 천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개국공신인 그 삼봉 정도전에게 그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내사산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올라갈 백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좌청령 우백호 지금 낙산과 타락산이라고 하고 낙산이라고도 하는데 우백호인 인왕산 또 안산 인 목묘산 지금으로부터 이제 남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연결해서 포곡식 산성을 쌓습니다. 이제 포곡식 산성이라는 것은 계곡과 그 기술을 연결해서 구불구불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타원형 형태의 한양도성을 짓게 되는데요. 한양도성은 이제 남북강은 4.7km, 또 동서간은 5.0km, 가장 짧게는 돈이문에서 홍인지문까지는 이제 3.6km의 거리에 이제 도성을 쌓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도성에 이제 보게 되는데, 도성은 크게는 태조 때 쌓고 세종 때 또 고쳐 쌓고, 그 이후에 이제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성을 새로 쌓지 말라고 하는 삼전도 맹약에 따라서 짓지 못하고 있다가 숙종 때 대단위로 이제 보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순조 때 차근 이제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게 그동안의 축성의 변화를 과정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같이 들으셔도 돼요. 한시 방향에 보면 한옥 건물이 보일 거예요. 저게 이제 이하응 대흥권 별서라고 하고 또 석파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고종이 즉위하기 전에 순조, 헌종, 철종 때 그 63년간의 안동 김씨와 홍양 조씨의 그 제도 정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것은 이제 철종 때 영의정이 지낸 김흥군이라는 사람이 짓고 거기서 이제 별장으로 쓰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이제 팔라고 했는데 팔지를 않아서, 그러면 자기 부인이 요양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마 빌려줬는데, 그 대원군이 꾀를 내서 고종을, 자기 아들인 고종을 저기를 가서 묻게 됩니다. 근데 또 민간에서 왕이 머물렀던 곳은 일반 백성의 소유라 하더라도 취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결국은 울모 계좌목들을 저것을 이제 대원군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7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안채와 사랑채, 별채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앞에 보면 이게 그 이제 하트 모양에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게 이제 서울 미술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 후손들이 소유하다가 6개월을 지나면서 콜롬과 고아원, 또 교백 요양원으로 쓰다가 그 이후에 이제 팔리고 팔려서 그 유니팜 그룹의 안병광이라는 그 회장이 구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서울 미술관을 통해서 올라가야만 또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자세히 보이니까 하고, 이제 그 5월달쯤, 4월 말이나 5월달쯤 되면 이곳이 이제 그 벚꽃이 만발해서 상당히 그 가볼 만한, 제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가져왔는데, 이제 벚꽃이 필 때는 이렇게 이제 상당히 수려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소수운년암이라고, 지금 그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삼청, 그 신라시대 때 삼청 석탑과 보면 소수운년암이라는 것이 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수운년암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물이 그 달을
품은 집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 각자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요수 성중 관풍루라는 그 중국풍의 그 정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석화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 말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문세가들이 그 외국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짓는 것이 이제 유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고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 중국풍을 하다 보니까 곡교가 있어요. 여기서 곡교는 중국에서 이제 그 강시 같은 그 귀신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불리게 그 갈치자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서울미술관을 가보시고, 서울미술관에도 이제 이중섭 화백이라든지 박수근 화백의 여러 가지 그 이름난 그 그림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요. 보시고 산쪽으로 올라가시면 그 뒤에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을 조금 보완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금종으로 밑으로 내려다 보면 석파랑이라고 하는 한정식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항이 갖고 있었던 석파 그 별장을 옮겨서 지은 건물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이지 않아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이자면 그 기역자형 벽돌로 지은 중국궁의 결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1993년도에 다른 사람에게 인계가 돼서 지금 현재는 한정식집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고요. 그 같이 있는 그 문서대라고 하는 그 한옥은 그 순종 때 그 문종후 황후의 그 옥인동 생가를 옮겨다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지은 것은 소전 그 손재영 선생이 이제 졌는데, 그 손재영이라는 분은 서예가로도 상당히 그 이름을 이렇게 나 있는 분이시고, 또 김정희 선생 이후에 서예가로 알려져 있고, 소전체라고 해서 그분의 그 필체가 있으며, 또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서예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거야? 그거는 이제 지금 이런 백인 이분이 되겠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분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 세한도,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세한도를 보시면, 우리가 추워진 이후에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 제주도에 귀향을 갔을 때 그분의 그 후학인 이상격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갑자기 우리 그 먼 곳까지 왔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상격이라는 분은 이제 역관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갔을 때 이것을 보여줬을 때 이제 그 김정희 선생의 그 세한도를 이렇게 흠많은 분들이 발문을 써주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일본인 그 학자 고중학이면서 초사 김정희에 대한 그 연구가인 후지카와 지카시라는 그 경성제대 동양철학과 교수가 그 소유했다는 것을 알고, 일본에 가서 두 달간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아마 그것을 팔라든가 돌려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가당치도 않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선비가 값어치 있는 것을 돈으로 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한도를 지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기왕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온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인보 선생이나 이시영 선생이 그거에 대한 그 풍문을 쓴 것이 같이 이제 보관이 돼 있는데, 왜 이분이 이제 그 민의원과 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치 자금이 이제 없게 되면서 이것을 임시로 맡긴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후니까와 직가시의 그 바램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니까와 직가시의 그 아들이 아키나오라는 분이 그 이후에 이제 과천에는 과지초장에 12,000점의 초사 김정희의 유품을 전달해서 지금 현재는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과천에 가실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또 제가 설명 못 드리고 또 우리가 추사 김정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또 이제 후미진 곳에 군사들이 주입하고 또 물자를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미진 곳에 물루가 없는, 막루가 없는 적들이 잘 모르는 곳에 암문을 이제 설치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구성에는 8개가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3군데는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같이 가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여기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는데 도로는 평상시에는 돌과 흙으로 메웠다가 유사시에 이것을 치우고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도성을 이제 질 때, 경복궁을 지을 때 이제 1398년도에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한테 소실이 되고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그 근정정과 그 광화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전각을 부수면서 뭘 졌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면서 이제 그거를 그 옆에 그 동쪽으로 있는 그 춘문 쪽으로 지금 그 민속박물관 쪽으로 옮겼다가 이제 68년도에 새로 이제 광화문을 졌는데 실제 광화문보다 1.5배 크기를 졌는데 콘크리트 건물로 졌어요. 근데 이제 1960년도에 그 공업화 정책에 따라서 이런 그 문화재도 보관할 때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철근을 갖다가 통째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별로 져가지고 조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95년도에 광복 50주년을 기원해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일제 잔재를 없앤다 하는 그 측면에서 총독부 건물인 그 중앙청을 허물게 됩니다. 중앙청은 이제 85년까지 중앙청사를 썼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국립 중앙박물관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경복궁과 다르게 이게 이제 약간 동쪽으로 3.5도가 틀어지면서 약간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상태로 짓게 돼서 그것을 이제 지금 바로 잡아서 정 위치에 지금 현재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주면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분의 2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27년이 지난 세종 때 이것을 새로 이제 개축을 할 때 나머지를 다 석성으로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조 때는 자연석을 다소는 좀 이렇게 마구 쌓기라고 그래 헛금 쌓기라고 이렇게 해서 쌓는데 그 위에는 이제 아래는 상당히 그 넓적한 돌을 쌓고 그 위에는 그 옥수수 모양의 작은 돌을 구퉁이를 이렇게 마모를 시켜서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는 약간 배불뚝이도 이렇게 쌓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더러는 여장도 쌓다고 하는 그 주장도 있는데요. 여장을 쌓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백성이 그 민정을 동원해서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중종 때서부터는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과 병정을 겪으면서 이 도성을 잡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국왕과 그 대신들이 다 도망가니까. 청설모가 아, 청설모예요? 청설모가 반갑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을 쌓고 그 남한산성을 이제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뒤에 이제 그 군인 이제 훈련도감 또 구미용 어영청 그리고 외부에는 이제 북부는 총영청 남부에는 이제 수호청이라는 이제 군사 군대를 이제 배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군대 가신 분들 기억나시면 이제 뭐 맨날 그 전쟁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는 또 다른 사역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 보수 작업하듯이 숙종 때는 5군문이 동원이 돼서 이걸 쌓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걸 다듬고 하는 것은 이제 석수들이 도움을 받죠. 그리고 옮기고 쌓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하고 영조 때는 상군문 이제 여기 조성에 이제 주둔해 있던 훈련도관과 수호청 구미용들이 이제 쌓게 되는데요. 그런 흔적을 돌도 커지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따 가시면서 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성에서 가까운 이 구암동과 청포동에 그 무릎 깊은 곳들이 많아서 그것도 참 그